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가리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 중앙. 볼은 보면 외대고루 말고는 김덕배나 부패보다도 더 많이 넣습니다. 어시스트는 김덕배 빼놓고는 부패나 외대고루보다 더 많습니다. 좀 더 높은 결에서 직접적인 타격 네. 혹은 스루볼 이런 거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 자, 제임스 매디슨의 오피셜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한 거고요. 레스터 시티에서 뛰던 매디슨과 2028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비카리오에 이어서 토트넘의 네. 올여름 두 번째 영입인데, 아니 그래도 어찌됐건 지난주의 흐름보다는 좀 낫네. 그쵸. 토트넘.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 감독도 딱 선임이 되고 네. 그리고 파라티치도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징계가 감경이 되면서 그 순간부터 그래도 뭐 이적 시장을 네. 착실하게 보내고 있어요. 매디슨 뭐 일단 비카리오 영입 완료했고 매디슨도 이제 뜨자마자 바로 영입을 완료를 해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탑소바나 반더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바로 이제 노린다는 거거든요. 센터백.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도 생각을 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왜 오피셜 빨이 안 뜨냐 네네. 이것도 저희가 정리해드렸지만 감독이 일단 선임돼야 예. 쭉쭉쭉쭉 풀려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스테코글루가 딱 선임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좀 풀려나가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만큼 좀 쭉 밀고 나가는 거니까 역시 포스텍이 결정된 다음부터 지금 가고 있다. 그쵸. 그리고 어쨌든 이 제임스 매디슨은 좋은 영입이 될 겁니다. 네. 네, 좋은 영입이 될 거예요. 네. 이 선수는 그 토트넘에 부족했던 결핍과 정확하게 연결된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몇 가지 우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딱 그 포지션에 좋은 영입이다. 네. 좀 뭐 이어서 맨로 기자도 에릭센 이후 놓쳤던 무언가를 좀 토트넘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네. 뭐 아무래도 공도 좀 뿌려주고 뭐 슈팅도 빵빵 때리고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이 선수가 오면 좀 두 가지가 궁금해요. 토트넘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손흥민과의 어떤 좀 합을 맞춰 나갈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토트넘 변할까요? 그럴 거면 이제 먼저 제임스 매디슨이 좀 어떤 선수냐, 유형의 선수냐, 어떤 네. 특징이 있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페너가 먼저 좀 얘기해. 일단 뭐 매디슨 같은 경우는 이제 에릭센하고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창의적인 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전방울 패스를 뿌려주는 미드필더잖아요. 근데 에릭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에릭센이 했던 것처럼 후방까지 내려와서 볼 받아주고 막 전방으로 배급해주고 이런 것까지는 좀 기대하긴 좀 무리고 네. 애초에 이 레스터 시티에서도 약간 앞쪽에서 딱 공격수 밑에서 볼을 잡아서 공격수들에게 볼을 뿌려주는 찬스 메이킹에 특화된 선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랑 잘 맞을 거라고 보는 것도 이런 거죠. 정말 손흥민 선수가 뛰어갈 때 킬패스를 계속 뿌려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요 히트맵 또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높네요. 페너가 그쵸. 얘기한 것처럼. 약간 높기도 하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가리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 중앙. 실제로 왼쪽이 없으면 왼쪽에서 뛰고 오른쪽이 없으면 오른쪽에서 뛰고 중앙이 없으면 중앙에서 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리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난 시즌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너무 겹친다 동선 이런 이제 우려가 잘 안 나오겠죠 다음 시즌은. 왜냐면 그런 건 없겠네. 시하고 그 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흥민하고 약간 겹친다 왼쪽에서 그러면 그냥 매디슨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요. 뭐 케인이 내려오는 거랑 겹친다 그러면 중앙에서 안 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매디슨은 이렇게 범용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도 이제 그동안 토트넘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케인에게 너무 의존했잖아요. 찬스 메이킹도 해줄 수 있고 등등 여러 이제 장점이 있는 선수다. 네. 네. 나이도 뭐 96년생 26살이잖아요. 네. 젊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은돈벨레랑 비슷하냐고 그러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수비는 못하지 않냐. 좀 창의적인 미드필더니까 수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보면 나중에라도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좀 보시면 열심히 뛰면서 커팅하는 이런 플레이를 맞습니다. 잘해요. 네. 여기 뭐 그 기록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여하튼 좀 더 그러면 뭐 페너가 큰 틀이나 위치나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데일리 메일에서 이 제임스 매디슨이 어떤 선수인데 토트넘이 이렇게 데려간 거냐라고 하는 수치 비교를 한 게 있어요.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이거 바로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임스 매디슨과 비슷한 포지션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맨시티의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 맨유의 부패,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스날의 외데고르랑 지난 시즌 데이터를 비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일리메일의 지금 이 표인데 보면 경기 수는 뭐 비슷하죠. 30경기 정도씩 다 이상 뛰었고 골은 보면 외대고루 말고는
김덕배나 부페보다도 더 많이 넣습니다. 네. 10골 넣었죠? 어시스트도 9개요. 네. 이 친구가 19개 하는 친구예요. 공격 포인트를. 9개면 또 어시스트는 김덕배 빼놓고는 부페나 웨드고르다 더 많습니다. 그쵸. 예. 나머지 숫자들도 보면 패스의 정확도도 뒤떨어지지 않죠. 별로. 맞아요. 거의 반올림한 80이니까. 경기당 키패스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케빈 데브라이너나 부페나 웨드고르랑 비교해도 어떤 건 높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 위치에서 되게 잘해줄 수 있는 경기를 풀어나가줄 수 있는 좋은 선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여주는 미드필더가 없었던 거잖아. 네. 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호이베르나 비수마나 스킵이나 벤탄쿠르와 같은 유형의 선수였는데 좀 더 높은 결에서 직접적인 타격 네. 혹은 스루볼 이런 거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 음. 네,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킥도 굉장히 좋더라고. 그쵸. 이제 뭐 중거리 슛이나 프리킥이나. 토트넘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예. 직접 프리킥 득점. 아마 메디슨이 오면 그래도 직접 프리킥 득점을 시즌에 한두 개 정도는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아마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을 하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케인이 이제 욕심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메디슨이 좋은 건 오프 더 볼 플레이도 돼요. 네. 이 선수가 일단 기본은 열심히 뛰는 선수라서 뭐 자기가 꼭 볼을 잡아야 플레이를 하고 이런 선수가 아닙니다. 계속 볼 받으러 움직이고 케인이 뭐 내려오면 자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팀 플레이도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메디슨은 뭐 일단 프리미어리그도 검증됐고 네. 여러모로 좋은 영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해리 케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쵸. 손흥민 선수와의 조합이나 그렇죠. 위치 같은 경우는 좀 너무나 큰 변수죠. 사실 네, 해리 케인이 맞습니다. 있냐 없냐는. 네. 그건 지금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해리 케인 얘기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좀 살펴보긴 해야 된다. 네. 자, 아무튼 뭐 답답했던 토트넘 공격에 좀 활로를 만들어줄 선수가 이제 온 건데, 네. 그럼 이 다음에 토트넘 영입 타겟은 좀 어떤 선수, 어떤 포지션일까요? 샌백. 센터백이죠. 센터백.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메디슨 뒤에 그리고 수비 라인 앞에 그 중앙 미드필더가 오면 참 좋고. 네. 지금 현지 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포스테글루가 이제 433인데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앞에 홀딩 한 명 놔둬놓고 두 명을 약간 위로 올려놓는 역삼각형의 433 공산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드필더의 뎁스는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더 바라본다면 좀 더 볼을 더 잘 찰 수 있는 미드필더 한 명 정도 더 있고 네. 센터백은 무조건 영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케인이 많이 빠져나갈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만약에 영입 안 하면 뭐 히샤르송하고 네. 홈세스키하고 손흥민 쓰는 건데 그 이제 해리케인에 따라서 거기 약간의 변수. 네. 그래서 이제 우려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디슨처럼 키패스를 잘 공급할 수 있는 선수를 사놨는데 거기까지 볼이 안 가면 어떡하냐. 뒤에서 와줘야 되는데. 뒤에서 와줘야 되는데 메디슨도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내려가서 받는 스타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건 또 누가 하냐.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 일단 아까 그 요 패스 성공률을 보셨겠지만 웨데고르, 부페, 데브라이너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패스 마스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패스 성공률이 높진 않아요. 왜냐? 데브라이너가 직접 인터뷰를 했거든요. 내 포지션은 패스 성공률이 높으면 안 된다. 모험적인 패스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패스를 뿌려줄 때 어쨌든 끊기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저것도 무모한 패스 안에 요렇게 또 비춰질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 그래서 욕바지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말씀드렸죠.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의 패스 성공률하고 네. 그 세컨이나 공미에 있는 선수들의 패스 성공률을 바로 비교하면 안 그럼요. 돼요. 네. 그럼. 수비형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90 정도 돼야 네, 돼요. 그쵸. 안정적이어야 80 되니까. 후반에서 90 정도 돼야 예. 되고 공격형 친구들은 한 80 안팎이면 돼요. 그죠? 네. 거기서 만약에 두세 개 찔렀는데 하나만 수루볼 들어가면 맞아요. 꼴인데 이런 거고 닐 레논이라고 아시죠? 그 옛날에 네네. 셀틱 감독도 했었고 험악한 미드필더였잖아 선수 시절에. 네. 그 친구가 어젠가 오늘 코멘트 했더라고. 후루아시는 절대적으로 토트넘 수준의 선수가 아니다. 오. 세게 얘기했더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후루아시는요 그 현지에서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급이 아니다라고 그쪽에서도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토트넘 갈 생각, 토트넘에 대한 연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그렇지. 돼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이걸 케인의 알고 대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네. 토트넘이 큰 클럽이라서 바보 아닙니다. 네. 꽤 좋은 선수들이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좀 인생이 묘한 게, 인생이 묘해. 참 사는 게, 그지? 아, 옛날에 나는 저 토트넘 엄청 욕했었잖아. 메디슨? 그거 좀 보여줄래요? SNS에서? 이게 막, 옛날에 막 욕도 많이 했어. 뭐, 이런 발언. 리버풀이 뭐, 토트넘 이겼으면 좋겠다. 나 토트넘 싫어한다 그랬고.
뭐 특히 이제 뭐 베일을 가지고 약간 좀 깎아내리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토트넘을 엄청 욕했었는데 어떻게 또 토트넘이 오네요. 지웠어요 저걸. 최근에 지웠어요. 삭제했어. 아 그렇지. 아 지워야지. 예. 트냐 트냐. 기스마도 그랬고 클루셉스키는 심지어 아스날 팬이에요. 근데 토트넘 와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는 또 그렇지. 또 모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메디슨 오피셜이 떴다.